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여다볼 사건, 오늘 좀 정말 뜨거운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도 뜨거운 최근 사건이네요. 네, 경주 스쿨존 사고 이야기인데요. 자전거 탄 아이를 SUV 차량이 따라가서 들이받았다. 이게 고의냐 아니냐 지금 동영상 놓고 뜨거운 거죠? 네, 스쿨존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이게 이른바 그 민식이법 네.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차에 치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단순한 사고 아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사회적인 평가 또 법적인 평가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쟁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 쟁점이 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네, 궁금한 점도 많은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5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오후에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우회전해서 모퉁이를 돌던 중에 조금 앞서가던 두발 자전거를 오른쪽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조금 지나간 다음에 멈추는데요. 자전거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A군 쓰러져서 다리를 다쳤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들이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누나가 SNS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올렸어요. 예. 피해 학생의 누나죠. SUV 차량 운전자가 동생을 일부러 들이받은 거라는 주장인데요. 누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A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5살 여자아이와 다퉜는데 그 아이가 계속 야라고 해서 까불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까불어서 2번 터치했다. 자기 동생이 네. 다친 아이, 그 아이가 네. 저 교통사고 당한 아이가. 네. 네네. 2번 터치했다는 게 때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터치라는 단어를 쓴 건지 아니면 때렸다고 했는데 누나가 터치라는 용어로 약간 바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차량 운전자인 엄마 B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남자애 2명이 괴롭힌다고 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중에 한 명인 A군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A군이 사과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가버렸다. 네. 또 A군의 누나 역시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면 여기까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툼이 있었고 터치라고 지금 표현한 어느 정도의 터치인지 모르겠지만 터치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달려와서 너 사과해 이렇게 말하자 이 아이가 사과 대신 자전거 타고 가버렸다. 여기까지는 양쪽이 다 인정.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 B 씨가 이 사과 안 하고 떠난 아이를 따라간 거예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간 A군을 쫓아서 이 SUV 차량을 몰고 200m 정도 따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주행도 하고요, 중앙선 침범도 하고. 또 이어서 이제 모퉁이 돌다가 스쿨존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거죠. 이제 A군 누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B 씨가 격분해서 따라오다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또 반면 운전자인 B 씨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A군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급하게 따라간 거였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 발생했을 뿐이다. 완전히 반대 주장입니다. 애가 그냥 가길래 걔 잡아서 너 왜 때렸니? 왜 그랬어?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실수로 부딪힌 거다. 전혀 다른 얘기네. 완전 반대 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제 스쿨존인 거는 맞고요. 들이받은 것도 맞아요. 다만 고의냐 아니냐 이건데 일단 민식이법은 고의든 아니든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 쉽게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여러 법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이에요. 인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겁니다. 3조 1항은 어떤 건가요? 이게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형법 268조의 죄를 지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또 형법 268조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네. 따져봐야죠. 업무상 과실 또 중과실 치사상입니다. 즉 과실이에요. 고의범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고의범죄는 아예 민식이법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실은 민식이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고의일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처럼 약한 거야? 언뜻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죄일 경우에는 굳이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군요. 예, 왜냐하면 형법의 체계상 과실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고의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죄 처벌하는 것이고요. 만약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네, 거다. 순서는 아하. 민식이법 적용 여부보다 먼저 혹시 이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죠. 만약 고의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네. 처벌이 어떻게 돼요? 고의도 어떤 범죄의 고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예. 만약 살해하려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때는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치게 하려 했다면 이거는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네. 왜냐? 형법상 이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의냐 아니냐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고의라는 거는 이제 마음속에서 마음 먹는 걸 텐데. 맞습니다. 판단이 가능해요? 많은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뭐 고의, 과실 그냥 막 쉽게 넘어가는데 네네. 이 고의 판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 행위자의 내면에 속하는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었나 예. 이거를 신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게 고의 범죄인지 과실 범죄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죄인가 또는 상해죄인가 이런 경우 공격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다치게 할 고의 정도가 있었나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갖고 해요? 네. 그럴 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네. 또 범행 도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범행 동기는 뭔가? 범행 도구는 뭔가? 네, 또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체의 어느 부위를 몇 회, 어느 정도 강도로 공격했는가? 그것도 보고. 네, 또 예를 들어 아주 치명적인 부위를 아주 예리한 흉기를 통해서 여러 번 공격했다면 이건 살인 고의 인정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결국 또 그 외에 둘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이나 뭐 일기 내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의일 경우엔 그렇고 만약 과실로 이번 사고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벌이 돼요? 그때는 이제 과실범 여부를 따지는데 이때 비로소 민식이법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때.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죠. 어린이가 사망하진 않고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아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민식이법은 15년 이하 징역? 그럼 이거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어린이 보호 필요하지만 고의범죄보다 과실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네. 라는 형별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민식이법은 이 스쿨존 내에서 아주 경미한 상해부터 중한 상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최대 이제 그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말이지 언제나 15년 징역 15년이 선고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치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뿐이다 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고의냐 과실이냐 같은 사건을 놓고 처벌할 때는 당연히 고의일 때가 더 높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고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고 영상을 보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자, SUV 차량이 지금 아이를 따라가고 있고, 아이고, 자전거를 들이받았는데, 들이받고 조금 더 갔군요. 그리고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괜찮냐 물어보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지금 절고 있고요. 이런 상황. 예. 지금 뭐 대부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이게 역주행도 하고 중앙선취범까지 한 걸 보면 그 전에 사고 전에 네. 심하게 흥분한 거 아니었겠느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요 사건 현장 직전에 불법 유턴이 있었고 역주행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의 범죄를 의심하는 분도 계신 거고 특히 영상을 보면 모퉁이 돌면서 감속을 했는지 또 그 차량에 어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등등이 직접 확인은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만 특히 자전거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이 이제 자전거와 충격한 후에 바로 멈추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더 가서 멈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자전거 바퀴를 밟고 올라왔어요. 밟고 지나갔네요.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더욱 이거 일부러 교통사고 낸 거 아니냐, 들이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이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미 보셨는데 일단 온라인상의 여론은 고의 같다. 이게 살인 미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린 다음에도 그 다친 학생 아이의 그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먼저 말 걸고 뭐 오히려 그 다친 학생이 뭐 사과하는 듯한 고개 숙이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그런데 또 이제 SUV 운전자 B 씨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요, 네. 자전거가 이 차량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자 영상 한 번만 다시 좀 네. 예, 보여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고 날 때 만약에 고의로 이게 치고 지나간 거라면 네. 오히려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오른쪽으로 또는 그대로 직진했어야 되는데 사고 영상을 보시면은 사고 직전에 오히려 자전거 반대쪽이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거는 피하려 한 거 아니냐. 부딪히고 나서 핸들을 자전거 반대쪽으로 트는군요. 네, 저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서 자전거 바퀴 타고 넘은 거 아니냐. 네, 이거 고의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멈춰야지. 어이구 사고 났으니까 멈춰야지 또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지 생각을 하고 제동을 시작했어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는 이제 반응 속도가 필요할 거고 또 사고 난 후에도 차량이 제동하는데 시간이 조금이나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자마자 왜 바로 안 섰냐라고 하지만 네. 이게 부딪히는 걸 인지하고 나서 밟는다고 해도 차는 이미 좀 나갈 수 있는 거다. 운전하신 분들은 뭐 좀 아시죠 그 부분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바로 살피지 않고 오히려 힘겹게 일어난 아이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듯한 사과하는 듯한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당연히 사고 발생했으면 예. 그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네. 걱정을 하고 내려서 상태 살펴보는 게 통상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던 그 A군이 일어난 게 이게 운전자 B 씨가 차에서 내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B 씨가 내렸을 때는 이미 일어나 있었거든요. 아이가 일어나 있네요. 또 곧바로 사과까지 했어요. 고개 숙여서. 예. 그렇다면 B 씨 입장에서는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근데 일단 추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히 교통법규까지 어겨가면서 불법 유턴해가면서 추격을 했다는 자체가 고의성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급하게 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곧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느냐.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운전자 B 씨가 A군의 자전거를 끌고 함께 길가로 가기도 하거든요. 만약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을 정도라면 이렇게 곧바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손수호 변호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어제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다 종합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 변호사의 생각도 다 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취재, 여러 전문가의 견해가 더해진 그 이야기는 유튜브 댓글쇼로 좀 더 뒷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죠. 끝으로 하실 말씀. 설령 B 씨에게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과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그동안 사건 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상황이 진정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또 그런
격한 여론은 또 금방 또 수그러든 적이 많거든요. 초기에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여론이 분출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